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중간고사 보기 전에 두 번을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실시간 수업을.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두 번. 그런데 그때 3주 차에 한번 하고 나서 제가 공교롭게 시간이 잘 안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쭉 동영상 강의로만 진행해 오다가 이제 우리가 요번 학기 두 번째 실시간 수업을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사전에 여러분들 공지사항에 제가 토론 주제를 올려드렸는데요. 직관 모델 혹은 창조 모델 강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 지금 질문 올려주는 거 보니까 합리 모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직관 모델로 이렇게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특히 학교 현장이 과연 현실적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올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화면 공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화면을 공유해 보면 어, 네, 여기 우리 I 클래스인데요. 지금 이렇게 다시 합리 모델 패러다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황태현님의 글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합리 모델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뭐라고 할까요? 모든 상황을 예측해서 매뉴얼로 만들어 놓는 것. 요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의 바램. 무슨 이야기냐면 어, 기술이 충분히 발달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모든 생산 결과물이 고르게 분배되고 그래서 어떤 부의 편중이 없이 평등하게 기회는 공정하고 결과도 공정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하는데요. 유토피아가 진즉에 가능할 것 같았으면 아마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 즉 역사 발전 5단계설에 따라 마지막 다섯 번째 종착 지점이 공산주의 세상이잖아요. 아마 그게 소비에트에서 완성이 되었든 아니면 북한 사회주의에서 완성이 되었든 혹은 중국 공산주의로 완성이 되어가는 모습이든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많은 의문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황태현님 한번 연결해 볼까요? 황태현님 혹시 네 지금 계신가요? 황태현님 나와라고 봐. 예, 교수님. 네 그래요. 비디오는 켜기 어려워요? 예, 지금 밖에 공간에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되게 추운 데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다 얼어 죽으면 어떡하려고? 아, 학교에서 음. 강의실 하나 빌려서 왔습니다. 예. 그 난방 돼요? 잘은 안 되지만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뭔가 허옇게 입김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어, 되게 추운데? 그러면 빨리 끝내고 얼른 따뜻하게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 감사합니다. 내가 황태현님의 글을 혹시 오해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 본인의 의도가 뭐예요? 그래? 어, 제 생각에도 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네. 질문을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이게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 바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꿈꾸는구나. 혹시 황태현님은 사상적 사상 혹은 이념이 사회주의에 가까워요?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에 가까워요? 저는 굉장히 자유민주주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이 글을 쓰게 된 음, 배경으로는 제가 이제 이번 중간고사 과제로 네.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 영화를 봤는데, 아, 그랬구나. 네.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직관을 음, 따라서 선택을 했든, 합리 모델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선택을 했든, 네. 이 설리라는 기장 개인에게 너무나도 많은 책임이 쥐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음. 아마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책임을 분산시켜야 된다. 이런 느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책임이 너무 지어지는 상황 음, 속에서 개인이 너무 부담을 안아서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황이 온다면 좀 개인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작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지금 황태현님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 최근 2, 3일 사이에 난리가 나는 게 있어요. 뉴스를 보면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와. 그 경찰관 현장에서 이탈해서 그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의 남자가 계속 내려와서 막 협박하고 하다가 결국은 칼부림을 해가지고 그 집에 아래층 목에 칼을 찌르고 막 엄청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지금 중태에 빠져 있어서 막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죠. 경찰이 왜 이 모양이냐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온갖 해석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경찰들의 현장 대처, 즉, 이 두 사람이 잘못한 거냐. 남자 경찰, 여자 경찰 둘이 있어서. 여자 경찰은 올해 4월 달에 신규 임용된 경찰이고요. 필기 시험 보고 임용된. 그래서 총 쏘거나 이런 훈련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50대, 즉 경력이 20년 된 경찰인데 둘 다 현장에서 이탈을 한 거지. 오히려 가족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뒤늦게 경찰들이 뒷수습하고 이게 현재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했던 환경의 문제냐 아니면 경찰 조직의 교육 시스템의 문제냐 아니면 그 두 사람이 현장에서 즉흥적인 대처를 잘 했었어야 되는 심지어 테이저건과 권총까지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탈했다는 건 거의 도피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경찰청 아니,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은 경찰도 인간이다. 이 어떤 칼이나 이런 흉기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는 인간적인 이야기도 올라와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우리 황태현님의 이야기를 적용한다면 그 두 사람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누군가에게 즉흥적인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랬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황태현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진 화두가 이것과 관련이 됩니다. 자, 공지사항을 제가 올라가 볼게요. 자, 13주 실시간 토론 주제. 글은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 황태현님 한번 나랑 이야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먼저 같이 시작해볼까? 이야기 계속 가능하지? 강의실에 혼자 있는 모양이네, 그치? 예, 어, 예, 교수님. 이거 읽었어요? 예, 읽어보았습니다. 아, 그래. 그거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글은 읽었는데, 어렵지? 예,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정돈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음, 오케이. 혹시 제가 쓴 글이, 뭐랄까? 이 메시지가 이해는 혹시 되든가요? 그냥 분위기라든지 뉘앙스 정도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나 뉘앙스 정도? 이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결론은 이거예요. 음, 여기에 내가 유토피아 이야기를 썼던가? 여기 썼네. 여기 보면 모든 유토피아의 꿈은 꿈으로 끝날 것이고, 즉 이론은 이론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념을 현실화하려는 모든 노력은 디스토피아로 귀결될 것이다. 디스토피아가 사실은 상위 계층이나 지배 계층끼리는 유토피아지만 그 밑에 그들이 군림하고 있는 그들이 밟고 올라선 저 밑바닥에는 엄청난 핍박과 고통 이런 희생들이 따르게 되는데 그런 미래의 어떤 세상을 그려낸 영화나 소설 이런 것들을 디스토피아류라고 이제 우리가 통칭 이야기를 하죠. 이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실천인데, 즉 교육자는 실천가인데 실천가가 어떤 이론을 현실화하려고 한다면 그게 이제 합리 모델이에요. 그런 노력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이론을 현실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실천의 결과로서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합리 모델로 접근하면 안 되고 합리 모델에서 벗어나야 진화가 가능할 것이다. 합리 모델은 진화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라는 주장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저랑 맞짱 떠볼래요? 동조해도 좋고 반대해도 좋아. 아무 상관없어. 자, 없으면 가위바위보로 해서 나랑 똑같은 거 내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자, 비디오 켠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 가위바위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디오를 못 켜는 사람들은 채팅창을 열어주세요. 채팅창에다가 하나, 둘, 가위바위보 할 때 딱 채팅에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미리 입력을 해 놓으세요. 받는 사람은 모두에게 해놓고, 받는 사람 모두에게 해놓고, 자, 다들 준비됐나요?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 낸 사람들만 남아요. 네, 채팅창에는 가위가 한 명도 없어. 헐. 한 명 있다. 김지민, 주찬영, 이수연. 그리고 여기 가위 걸린 사람들, 자, 손 들고 계세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가위 걸린 사람들만 다시 가위바위보. 자, 또 가위. 선민주, 그 다음에 이수연. 이제 선민주와 이수연 둘 중에 자, 누가 걸리는지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주먹. 세 명 다 걸렸네. 김지민도 김지민은 됐고, 이수연 주먹, 선민주 주먹.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없다. 다시. 가위바위보. 이거 운명이다. 선민주와 이수연 같이 갑시다. 이수연 비디오 켤 수 있어? 아니면 못 켜? 켰구나. 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제가 비디오를 모두에게 추천, 그 다음에 이수연 모두 추천 추가, 그 다음에 선민주 추천 추가. 자, 이렇게 하면 지금 3명이 된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채팅창을 옆에다가, 이거를 그냥 전체 화면을 종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채팅창을 옆에 보이게 해놓고, 그다음 채팅창의 글씨는 컨트롤 키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면 글씨가 이렇게 작아져요. 자, 이렇게 진행의 원칙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토론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은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생각을 채팅창에 편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채팅으로 생각을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think aloud라고 하는데,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think aloud. 생각을 소리내서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할 거잖아. 그럼 그거를 채팅에다 계속 입력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 단락씩 계속 채팅에 올라오게 하고, 그러다가 좀 재미있거나 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가 멤버를 교체하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이수연, 선민주 둘 다 국어교육과네? 서로 알아요? 어떤 관계야? 몰라? 이수연 몇 학번? 저 19학번입니다. 선민주는? 저 20학번입니다. 20학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왔기 때문에 19학번이 애타게 기다리던 후배 동생들인데, 그쵸? 자, 두 사람한테 먼저 질문할게요. 제가 질문하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면 돼. 우리가 교육을 할 때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한다. 그러면 평가를 뭘로 평가해? 뭘 기준으로 해? 평가의 기준은 땡땡이다. 자, 이수연님부터.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교육학에서 교육평가라는 걸 배우잖아. 그러니까 아이들 우리 학기 말에 시험을 본다든지, 그래서 성적표에 성적을 매기려면 평가를 해서
그 평가의 결과가 이제 성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때 그 평가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 그냥 선생님이 얘는 그냥 A, 얘는 뭐 B 막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닐 거잖아. 그치? 우리 다른 사람들은 채팅으로 답변을 하면 돼요. 조용히. 그리고 이제 이수연, 선민주가 대표로 저랑 대화를 하는 겁니다. 선민주, 누구든지 먼저 생각나는 사람 이야기해봐. 평가는 뭘로 기준으로 해? 제 생각에는 미리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미리 정한 목표. 우리 이수연님은? 저는 학생의 성장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의 성장 정도. 아, 이 교육평가를 배웠구나. 아니면 이번 학기 듣고 있나? 그 성장,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장 참조 모형이라고 하죠. 성장 참조 모형은 최근에 이제 또 한편으로 떠오르는 제기되는 그런 아이디어들 중에 하나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 선민주님이 이야기한 대로 사전에 미리 설정된 목표가 기준이 되겠지. 사실 성장 참조 모형도 미리 측정된 그 최초의 as is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현재 상태라고 해서 과거의 현재 상태, 교육이 시작되는 지점, 그 다음에 교육이 끝나는 지점에서의 현재 상태. 그래서 교육을 시작하기 직전 모습과 교육이 끝날 쯤에 얼만큼 성장했느냐를 판단한다는 것도 사실은 과거에 측정한 기준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서 얼만큼 증가했느냐 하는 거겠지. 그런데 이수연님 그 성장 참조 모형에서 이 아이가 성장의 방향이 자, 얘가 성장하는데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랬어. 근데 얘가 이렇게 성장하면 어떻게 돼? 이게 원하는 건데 이렇게 성장했어. 이건 어떻게 평가해? 결국은 성장의 방향이라는 걸 설정을 하겠지. 그럼 그 방향은 언제 설정해요? 평가가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미리 설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가를 전제로 시행되는 모든 여타의 교육은 미리 설정된 기준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절대 청출어람도 불가능하고 진화가 불가능하다. 물론 제 동영상 강의에서 이미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제 이야기를 아주 명료하게 지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사전에 설정한 기준으로 그 사람의 성장 정도를 평가하는 이 시스템은 절대 사람을 진정으로 진화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리 설정된 기준은 교사가 만들거나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만드는데 그들이 기준을 만들 때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기준을 만들겠지? 그러니까 그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기준에 계속 부합시키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니 세상이 진화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잘해야 그 제자리 걸음, 현상 유지, 못하면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생각입니다.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유토피아도 그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현상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거지. 진화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결국은 어느 한순간 이게 완벽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 그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도록 유지하는 시스템이 소위 말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진화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고 도태하다 보면 결국은 그 시스템에서 탈피한 돌연변이에 의해 모든 인간은 멸종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현행 교육 체계가 이렇게 시스템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설계하고 구조화하고 그리고 설명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육성된 모든 학생들은 스스로 돌연변이가 되지 않는 한, 스스로 진화하지 않는 한, 그 시스템을 스스로 탈출하지 않는 한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가 힘들다. 진화하는 인생을 살아내기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동의 아니면 반대 의견을 내보세요. 자, 우리 다른 학생들은 채팅창에 편안하게 의견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누가 먼저 이야기해 볼래? 편안하게. 지금 채팅창에 주찬영 님이 질문을 주었는데, 네, 교육은 계속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교육을 계속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의 수학 교과서로 훈련받은 아이들은 절대 우리 수학의 천재적인 수학자들 있죠. 뭘 만들어, 예를 들어서 라이프니츠, 미분, 적분, 뉴튼 이런 사람들처럼 미적분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푸엥카레에서 뭐 우리가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아이디어를 낸 푸엥카레라든지 혹은 수학자들을 주제로 다룬 영화들도 꽤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름들은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소위 세상을 정말로 이 우주 만물을 그러니까 숫자로 이해하는, 숫자라니까 너무 단편적이긴 한데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찰을 키워주지 못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규 교육과정을 받지 않는 게 그 와중에 천재들이 발현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찬영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올려주세요. 네, 선민주, 이수연 어떻게 생각해요? 현행 교육 시스템은 인간을 진화시키지 못하고 퇴보시킨다.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논점에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계속해서 교육의 분위기라던가 뭐 우리가 이런 식의 교육을 하자 하는 게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 뭐 지금보다 더 옛날에는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토론 활동 수업이라던가 창의력, 사고력을 늘려줄 수 있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방법을 깨우친다거나 뭐 탐구하는 방법을 스스로 익힌다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러한 것도 어떤 점에서 퇴보한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선민주님이 이야기한,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고 윗사람이 무엇인가 설명했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꺼낼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교육이, 내가 그 책을 내가 책상에 올려놨는데 우리 와이프가 방 치운다고 치웠다더니 사라졌네. 어디다 꽂아놓은 것 같은데 안 보이네.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IB라는 이 교육, 지금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내년부터 100% 사이버 과정으로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교육 과정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힐 만한, 지금 딱 선민주님이 말한 그런 어떤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혹은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평가 기준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IB는 사전에 설정된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아. 학생들이 답안지를 제출하면 그 답안지를 가지고 평가 기준을 그때 만들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죠. 그게 이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시도하는 교육과정이 내년에 열립니다. 저는 인하대학교가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도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학교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범대 평가에서도 인하대도 나쁘지 않게 좋은 성적을 얻죠. 요번에 인하대가 그 대학 평가에서 탈락해가지고 막 여러분들 데모도 하고 막 그런 거 알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 제가 뒷얘기를 들어서 알거든요. 인하대학교가 진짜 실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게 서류 심사를 하잖아. 이 서류 작성을 교수들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따로 만나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오프 더 레코더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큰일 날 뻔했네. 이 녹화해서 남길 수업에다가 내가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네, 네, 조심해야지. 자, 어쨌든, 네, 선민주님 이야기는 좋은데,
그게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이나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여전히 먼 이야기처럼 보여져요. 혹시 선민주 님이 그런 교육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아니요, 저는 경험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중등교육에서는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 요즘 대학교 다니고 있진 않지만 대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대학은 그래도 뭔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지금 선민주 님이 그런 느낌을 갖도록 만든 교수님들이 대단하신 분이야. 예. 여전히 많은 교수님들은 그냥 고등학교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주에 우리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50주년 포럼을 열면서 교수와 학생들이 포럼을 열었거든요. 근데 그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나와서 똑같이 하는 말이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에 지원하고 기대했던 건 전혀 다른 교육, 지금 선민주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창의적이고 뭔가 비판적인 소위 내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교육을 기대했는데 고등학교하고 다르지 않은 수업에 너무나 실망했다는 얘기들이 주류였고, 나중에 자식이 태어나면 사회대 보낼 거냐? 안 보내겠다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대박이다. 건질 게 하나도 없는 이런 포럼을 50주년 포럼이라고 열고 있다니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 됐었는데 되게 황당했었어요. 근데 선민주님이 그런 경험을 얻었다는 거는 지금 우리 인하대학교에 뭐 국어교육과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지. 저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 하나의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이수연 님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 참고로 여러분들 채팅창에 의견을 많이 올릴수록 나중에 이거 저장해서 나중에 카운트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최종 성적할 때 가산점을 줄 수 있어요. 안 올린다고 감점을 하진 않겠지만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산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 플러스 받을 건데 A가 될 수 있고 그래요. 우리 수업은 절대평가랑 점수는 제가 주기 나름이거든. 상대평가가 아니라 우리는 경쟁을 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이 서로 협업을 해야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교직 수업은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이수연님. 저는 일단 교수님 의견에 좀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선민주 학우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덧붙여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네.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도 그렇고 역량을 되게 강조하고 창의성이나 그런 걸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현행 시험 방식이나 이런 여러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사고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서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학생들이 좀 창의적인 발산되는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같은 생각이죠. 근데 그거는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현재의 모습에 대한 이제 판단인데 이거를 좀 추상화해서 좀 이렇게 보편화한다면, 그러니까 일반화라고 하죠. 제너럴라이제이션 한다면 결국은 누군가가 정한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방식으로 평가하는 이 평가 제도가 계속 존재하는 한 교육과정이 선민주님이 말하는 그런 꺼내는 생각을 평가한다든지 그런 수업이 많이 이루어져도 평가할 때는 정답이냐 아니냐 방식으로 평가한다면 그럼 도로아미탑을 사실은 평가가 교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합리 모델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게 그거잖아요. 수업은 결국은 평가 기준이 수업의 설계까지 결정해버린다. 그래서 평가 도구를 먼저 만들어야 수업 설계가 가능하다. 기억나죠? 그 디겐캐리 모델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 왜 평가 도구를 먼저 개발하느냐? 평가 도구가 먼저 개발이 되어야 그 평가 도구에 학생들이 통과하도록 만드는 게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를 먼저 만드는 거다. 근데 이 평가가 미리 설정한 기준에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한 수업은 이수연님이 말한 것처럼 결국은 그 어떤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 성장이 아니라 얼마나 정답을 맞추느냐 방식으로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 평가가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거죠.
우리 이수연님이나 선민주님도 저한테 지금 내가 약간 주도권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막 나한테 공격을 해도 돼. 두 사람이 마음이 딱 맞아서 나한테 나를 궁지에 몰아넣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선민주님도 그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수업의 모습을 지금 이 자리에서 희미한 아이디어조차도 말로 꺼내다 보면, 그래서 내가 말을 시작하면 이게 생각이 막 그 순간 진화되면서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생각지 못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토론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또 나한테 질문을 하든 의견을 얘기하는 걸 준비하는 사이에 채팅도 보세요. 우리 이수연님이나 선민주님도 채팅 보면서 이런 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나한테 되물어봐도 좋고 본인들의 의견을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교수님, 음. 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는데요. 네. 그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아이비 교육 과정이 그 평가 기준을 정할 때 네. 학생하고 교사가 서로 협의하면서 평가 기준을 정한다고 들었어요. 평가 어, 기준을 학생이 협의하진 않아. 그 아, IB는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수능하고 똑같아요. 모든 학생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 수능처럼 전 세계가 똑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봐. 이제 언어가 영어로 돼 있느냐, 한국어로 돼 있느냐, 프랑스어로 돼 있느냐, 스페인어로 돼 있느냐, 일본어로 돼 있느냐. 5개 언어밖에 없거든요. IB는. 원래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렇게 3가지만 있었는데 일본에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 IB 하겠다 그래서 일본어 시험이 생겼고 우리나라도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우리도 한국 IB를 하겠다 공교육에서 그래서 한국어 시험이 가능해졌어요. 이게 똑같은 문제를 이제 언어만 달리 보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답안지가 전 세계로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답안지를 다 놓고 거기서 채점 기준을 그때 정해. 평가자들이. 그, 음. 그 학교에서 아예 아이비 교육을 채택하면은 네.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의 어느 정도 재량으로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네, 맞아요. 그렇게 그, 합니다. 그 평가 기준을 정할 때 뭐 포트폴리오 방식이거나 논문 쓰기 방식이면은 뭐 너는 어떤 식으로 뭐 어느 기준을 잡아서 얼마나 달성하면 몇 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음. 혹시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평가가 진행된다면 그런 점에서는 교육이 퇴보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뭔가 그, 학생이 스스로 그게, 나는 이만큼 네. 달성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해서 선민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도를 10여 년 동안 혁신학교들이 그 노력을 해왔어요.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혁신학교라는 게 학교 교육과정을 국가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고 혁신학교가 50% 정도 재량으로 교육과정을 재설계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그 지방교육청에서 재정도 지원해주고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서울의 송파구, 서울의 방배동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 새로운 중학교를 만들 때 혁신학교로 만들겠다 하면 학부모들이 다 나와서 반대를 해. 그래서 혁신학교로 전환하는 거 반대. 혁신학교로 신설학교, 혁신학교로 만드는 거 반대. 그래가지고 최근에 다 실패했어. 예. 혁신학교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전환도 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학교 교사들은 혁신학교로 해서 한번 근무한 교사들은 그 다음에 또다시 다른 혁신학교로 전근을 가느냐? 아니요. 다 일반 학교 전근을 내신을 내. 왜 그러냐면 이유는 혁신학교에서 그런 시도가 수능에서 다 막히거든. 결국은 마지막 관문인 수능은 교과서 지식을 맞추느냐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혁신학교의 모든 시도가 공허한 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정쩡하게 되고 혁신학교 교사들도 처음에는 초심은 좋았는데 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게 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남는 게 없게 되고 이렇게 됐던 거지. 결국은 마지막 관문의 평가의 문항이나 평가 기준 혹은 우리가 평가 루브릭이라고 하죠. 소위 채점하는 기준.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사전에 설정된 어떤 컨텐츠 기준, 도달 기준을 정해놓고 평가하면 지금 수능이 그거고, IB는 사전에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무엇인가 다 퍼포먼스를 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몇 점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교사들이 다시 모여서, 채점관들이 모여서 다시 평가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하죠. 러프하게 평가 기준이 있기는 해.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IB 스페셜은 아니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교육대학원에서 IB 특강 한번 했었잖아요. 제가 그거 녹화 영상을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아, 교육대학원이. 내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말 나온 김에 요번 주말쯤 레퍼런스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게요. 이런 IB 교육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자료들, 간단한 유튜브 영상 이런 거 좀 찾아볼게요. 그렇게 해소하기로 하고, 가능은 해. 그리고 이미 성공한 모델들이 현실적으로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제주도 교육감은 전교 출신의 진보 교육감이고요. 대구교육청의 강은희 교육감은 완전히 그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 쪽의 보수 교육감이야. 근데 이념을 떠나서 교육은 이래야 된다 그래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IB 교육인 거고, 인하대학교도 우리가 이거 앞서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뜻이 맞아가지고 이제 하게 되었던 거죠. 일단 요 얘기까지 한번 해보고, 채팅창에 있는 거 밑에서부터 한번 볼까? 최윤실님, 최근 교육부에서 2028년도부터 서술 논술형 수능 바꾼다는데 IB 교육평가랑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지금 서울대학교 현재 총장님이 오세정 총장님인데요. 오세정 총장님이 앞으로 고등학교 초중고 미래 교육의 방향은 IB다. 그리고 수능도 IB처럼 시험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서울대 사범대에서 먼저 IB 교사 양성 과정, IB 전문가 교사 과정을 런칭하려고 연구는 먼저 시작했는데 선수 친 거는 인하대학교예요. 그래서 진짜 인하대학교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거 녹화되는 영상에 이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들 중에 IB를 극혐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네. 여태까지 우리나라 수능 제도를 만들고 수행평가 제도를 만들고 이 모든 이론적 배경을 구축한 그분들이 IB는 안 된다.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공든 탑이 있는데 왜 이걸 놔두고 외국에서 만들어진, IB는 글로벌 교육과정이라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태생 자체가 스위스에서 UN 국제연합, UN에 있는 주재관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의 이념을 담지 않고 글로벌 시티즌십 그런 걸 키운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 쉽게 전파가 됐던 거고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싫어하는 거죠.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되게 느려요. 뭐가 의사결정이 잘 안 돼. 우리나라 교육이 이래서 이게 참 안 되는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2028년도 논서수령 수능이 IB스럽게 되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이것을 빨리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멤버들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를 추진해 오던 사람, 그 다음에 현재 수능을 긍정적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공정한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수들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들어가는 순간 2028년도는 이제 맹탕 논서수령인데 채점 기준이 학원을 다닐수록 점수 잘 나오는 논서수령이 될 것이다. 학원에서 논서수령 그 훈련 받으면 점수 잘 나오는 방식은 IB식 논서수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포맷이 있고 이렇게 하면 점수 잘 나온다. 여러분들 혹시 수시로 들어오신 분들 자기 그 인터뷰 학원 다니면서 혹시 그 입시 컨설팅 받고 들어오신 분들도 일부 있죠. 그럼 컨설팅 할 때 그 어떤 공식을 알려주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논서 수령이 될 공산이 너무나 커서 그렇게 되면 이건 최악이다. 이거는 오히려 교육을 더 황폐하게 만들 거고 사교육 의존도는 더 심화시킬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오세정 총장과 저희 이 IB 교육을 연구하는 그 핵심 브레인들이
저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거냐. 그래서 이번 대선이 되게 중요하고 이제 대선 캠프들이 저희 쪽에 컨택을 해와요. 교육 이 공약을 하려고. 저희는 어느 캠프에도 공약을 우리는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캠프가 선점하는 순간 다른 캠프가 비판을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념 논리에 의해서 또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교육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일단 그 다음 정권이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뭔가 뭐 논의를 하든 협의를 하든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 세계는 간단치 않더라고요. 네. 그 얘기 말씀드리고 이주현님 요 얘기 한번 볼까요? 기본적인 기초 지식의 습득이 이루어져야 창의적인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초 지식은 현재 교육이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거 괜찮은 지적이에요. 이런 분명히 정답이 있는 소위 기초 개념을 숙지하는 이런 문제는 지금과 같은 평가 기준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인데 어때요? 이수연님, 선민주님 어떻게 생각해? 저는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내가 사회자고 대한민국의 교육 전문가 선민주 전문가와 이수연 전문가를 모시고 시민의 질문에 우리가 지금 답변을 하는 그런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다 전문가가 다 전문가 진짜 전문가가 어디 있어, 그치? 그냥 말빨 좋으면 전문가인 거지. 네, 요즘 시대가 이거 진심을 한 말 아닙니다. 네, 현 세태를 풍자하는 말이었어요. 자, 우리 선민주님. 근데 저는 그 답이 정해져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그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초적인 지식을 무조건 지식 전달식으로 주입을 하느냐, 아니면 학생이 그 기초적인 지식의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 지식의 탐구 방법이라던가 그런 걸 유도를 해서 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주의 방식이 좀 더 맥락적인 어떤 시나리오 속에서 그래서 좀 더 실제적인 realistic context에서 배움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영어 교육하시는 분들도 contextualized instruction 그래서 영어를 그냥 영어로 배우는 게 아니라 국어를 영어로 배우고 수학을 영어로 배우고 혹은 이 컨텐츠 베이스드 인스트럭션이라고도 하고요. 컨텍스추얼라이즈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실제 세상 생활 맥락적인 그 맥락 하에서 영어를 배우는 이런 걸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 개념을 배워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런 의견이에요? 그런 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기억을 더 잘, 뭐라 하지? 보존하고 꺼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고, 아이들이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3주차 강의에서 제가 서강대 교육대학원 왜 강의실에서 강의했던 동영상 기억나요? 그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했던 그때 구성주의 하면서 제가 그 어떤 시트콤의 한 장면을 제가 이게 보여주면서 그때 영상 플레이가 안 돼가지고 말로 설명했었는데 그때 지금 우리 선민준이 말했던 어떤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배우면 기억이 더 잘 될 것 같지만 소위 일반 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특수전이만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효과성이 떨어진다. 근데 지금 우리 이주현 님이 채팅창에 이야기했던 기초 개념을 습득시킨다는 거는 그 기초 개념이 뼈대가 돼서 이거를 넓게 거기다 살을 붙이면 지식이 확장되는 거니까 소위 일반 전이를 위해서 기초 개념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때 기초 지식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선민주 님이 이야기한 건 특수 상황 하에서 문제 해결이 되었을 때 그때 사용된 지식은 나중에 동일한 비슷한 상황에서 적용이 되지 전혀 다른 상황에선 적용되기가 어려워요. 맥락 하에서 특수한 맥락 하에서 습득된 지식은 특수전이로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미 그 문제 제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 같아서는 그러니까 선민주님도 지금 딱 생각하면 그게 될 것 같잖아.
교육학자들이 책상에서 탁상공론식으로 연구를 하니까 그게 될 거라고 믿고 그런 이상한 구성주의 변종이 생긴 거지. 아, 죄송해요. 내가 사회자라고 해놓고서 내가 막 주장하고 있네. 우리 이수연 전문가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기초 지식은 지금 현행 방식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일단 기초 지식을 습득해야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긴 한데 지금 기초 지식 자체가 교육이 될 때 너무 창의력을 좀 막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양날의 검 이런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 내가 언어 지능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초 지식은 필요하긴 한데 그 기초 지식을 기존의 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어떤 그 어린 나이에 풍부하게 가지고 있던 창의적인 재능들이 이렇게 눌리다가 나중에 그것을 저해하는 소위 부작용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문제제기인데 그것도 그럴듯한 문제제기인 것 같아요. 혹시 이수연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이주현님 한번 목소리 들어볼까요? 네, 교수님. 네. 어, 네. 저는 우선 기초 지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말 기본적인 지식들, 예를 들어서 중등교육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도 예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수학 교육에서는 곱셈이나 나눗셈, 그리고 뭐 사회교육이라고 하면은 어떤 뭐 정치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이원내각제의 의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치. 그런 지식이 있어야지 그거를 토대로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어떤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창의성을 저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해놓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선민주님은 오늘 자 이제 퇴장하시고 나도 퇴장하고 자 둘이 한번 붙어보세요. 자 이수연님 반박. 제가 앞서서 그런 의문을 갖게 된 이유가 일단 저희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그 국어과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서술격 조사 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다른 학자들 중에서는 형용사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동사로 보는 분들도 계신데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그게 활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용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건 서술격 조사인데 그냥 예외적으로 활용을 해 이렇게만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게 활용이 되는데 왜 형용사나 동사가 아니라 무조건 서술격 조사인지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외우게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품사가 문법에서 되게 기초적인 지식임에도 그걸 바탕으로 여러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데 그 애초에 그걸 좀 막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주현님이 아까 의원내각제 아니면 수학에서는 덧셈 뺄셈 이런 예를 들었는데 그거를 이수현님 둘이 이름이 비슷하다. 획 하나만 다르네. 되게 신기하네. 네, 자 그 의원내각제라는 개념도 지금 우리 국어교육에서 어떤 서술격 조사 이다 이게 서술격 조사냐 아니면 좀 더 크게 그냥 용언으로 넓게 봐야 되는 거냐 이 논란처럼 의원내각제라는 개념도 정형화된 개념이 아닐 수 있고 실상은 특정 부류가 주장하는 개념에 불과하고 그 개념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부류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적용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거를 과연 평가를 해야 되는가? 일단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저도 방금 수연 학우님께서 말씀해주신 예를 들어보니까 되게 동의가 되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저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창의성을 제한한다 이런 의견도 되게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공정한 평가가 어쨌든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음,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좀 의문점이 드는 것 같아서 음. 우리 다른 분들은 채팅창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좀 올려주세요. 뭐 질문도 좋고, 두 분이 음, 제기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좋습니다. 다들 한번 올려보세요. 이수연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평가가 공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정답으로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음, 네, 이주연님은? 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음, 음, 뭔가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게 되다 보면은 학생들의 답안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어쨌든 해야 될 텐데 그 평가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음, 그래도 어쨌든 객관적인 기준이 잡혀 있어야지 다른 학생들도 자신의 점수를 받거나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을 이해하고 보완을 하거나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이수연님은 혼란스러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저도 혼란스러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혼란스러울수록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야 더 많은 논쟁이 있고, 그 논쟁을 통해서 엄청난 성장과 진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혼란이 없고 모두가 합의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된 사회는 그게 파워, 즉 권력을 가지고 현상을 유지시키는데 권력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채팅창에 우리 국어교육과 조민정님, 그 다음에 송지연님, 그 다음에 우리 송아현님도 비슷한 생각을 우리 이주현님과 같은 비슷한 의견들을 이제 올려주셨어요. 정혜원님도 그렇고. 오케이. 자, 두 분 다 수고했습니다. 시간 때문에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기로 하고. 자, 모두 추천 취소? 이제 제 얼굴만 보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는 마지막 그 랩업 하는 멘트를 제가 남기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8시부터 교육대학원 수업이거든. 아마 지금 교육대학원 분들이 여기 들어와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인원수를 보니까 지금 몇 분이 대학원생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 수업을 종료하지 못하고, 종료하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학생들이. 종료하지 않고 학부생이 빠져나가는 걸로 해야 되겠다. 심심한 사람은 안 빠져나가고 남아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참관해도 됩니다. 네. 자, 마무리 멘트. 어, 창의적인 사고에 바탕이 되는 기초적인 지식이나 개념들은 숙지를 학교가 시켜줘야 되는가? 라는 질문. 지금 다들 기초 지식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초 개념이나 기초 지식 있어야지 그걸 토대로 창의적인 사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런 기초적인 개념들이란 누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사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이라면 그러면 나중에 바뀌더라도 그 시대에 소통되는 지식은 소위 구속성을 갖는 지식들은 그 구속성이 그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정 의원님이 말한 게. 그런 것들은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제주 IB 학교 초등학교에 그 IB 수업을 경험한 그 초등학생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둘이 의견이 분분했는데 한 명은 지금 똑같이 창의적인 교육에는 반드시 기초교육이 선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 여전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 다음 이쪽에는 수업이 자기 생각을 꺼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고 하다 보면
그럼 집에 가서 그 주장을 펼치는 필요한 기초 지식은 스스로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뭐 선행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도 되게 재미있게 토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주현님이 이야기한 평가가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모든 교육은 혼란을 야기하면 안 되는 것인가? 왜 그래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본질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 그 다음에 평가가 공정하다는 그 공정의 의미가 무엇인가? 소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다른 수업 시간에. 자, 아프리카의 밀림에 동물들의 능력을 측정하는데 뱀이 있고요. 원숭이가 있고 코끼리가 있고 기린이 있어. 근데 그들의 능력, 지금 밀림의 왕을 뽑기 위해서 자, 나무를 딱 놓고 자, 이 나무를 누가 빨리 올라가는가 그거 기준으로 왕을 뽑는다. 이게 지금 현재 수능을 비판할 때 쓰는 비유인데 그게 공정한가? 아니면 그게 공정한 게 아닌 건 다들 알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평가가 공정하다면 어떤 게 공정한 평가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서 공정한 평가가 무엇인지를 주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이런 아이디어를 좀 덧붙여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12주, 13주 과제를 해야 되는데 실시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펼친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런 좀 공허한 토론보다는 이게 너무 추상적이죠, 우리 얘기가. 다음 주에는 다시 직관 세계에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심리 검사도 하고 좀 더 전혀 색다른 또 수업을 제가 준비할 테니까요. 다음 주 실시간 수업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들 수고했고요. 자, 이 강의실은 그대로 대학원 수업으로 이어지니까요. 우리 학부생들은 네, 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됩니다. 네, 그냥 남아 있어도 돼요. 이게 강의실이 아니니까 인원수 제한이 없으니.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